있어요. 조금 전에 다크스로님이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옥중 공천 여기가 신흥 종교 집단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신흥 종교 집단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요, 이재명이 77.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에서 역대 이런 지지율을 받았던 그런 당대표 후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재명이 77.7%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낙연은 얼마를 받았을까? 60.77% 받았어요. 2020년 얘기입니다. 2020년 당대표 선거 때 이낙연 60.77이에요. 77.7%, 뭐 이재명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러면 이때 이낙연 찍은 60.77%는 다 이낙연으로 똘똘 뭉쳐 있었나? 아니거든요. 77.77%를 이재명이 득표를 했다고 해도 경쟁자들이 후질근해서 그런 거지, 이재명한테 열광적으로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77%로 당선됐다고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와 당을 장악했다고 말하는 건,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쟤네들이, 제가 이걸 괴벨스 볼셰비키식 선전선동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우상을 만들고 파시즘을 연출하죠. 우상을 만들고 파시즘을 연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중이라는 건요, 대중이라는 건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어요, 여러분. 와, 저기서 마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뭐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훨씬 더 많지.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치에서, 시장에서나 정치에서 있잖아요. 이게 바람몰이 하는 이 호객꾼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 제품을 다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앱등이 그래도 애플을 그렇게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사이에서 내가 애플로 선택을 하는 거지만 내가 열광적인 애플의 지지자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고 밴드웨건 효과가 나서 대중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지, 그 대중들이 그거를 뭐 구세주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거에 구원을 받았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대중의 밴드웨건 효과를 일상적인 거고, 그거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다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인기가요에서 조용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등을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스타가 나오네, H.O.T로 난리를 치다가도 G.O.D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엑소 나오고 방탄소년단 나오고, 대중은 그런 거네. 열광적인 게 호응을 하지만 밴드웨건처럼 쭉 갔다가 그 세대는 누구를 좋아했다, 그 세대는 다음 세대는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중사회의 밴드웨건 효과는 우상을 와 소리를 질렀다 금방 식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 거에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영원한 우상 이런 게 없죠. 그게 대중사회 매스 사회, 대중사회의 특징인데, 매스 미디어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대중사회의 특징인데, 그거를 비틀어요. 그거를 비트는 게 20세기에 벌어진 이 밴드웨건 효과를 비틀어서 구세주 의식, 영웅 의식으로 만들고, 그 영웅 숭배를 컬트 의식으로 만든 게 그게 볼셰비키와 괴벨스예요, 정치에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탄생한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두 체제를 우리는 커뮤니즘과 그리고 나치즘, 파시즘을 두 개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토탈리테리언리즘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는 구세주, 영웅, 컬트 의식을 통해서 집단을 세뇌하고 미치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야. 이게 전체주의의 탄생이고, 마교, 사교, 사이비 종교의 탄생이에요. 지금 민주당 애들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77.77%가 역사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낙연도 60.77%로 이렇게 됐었던 사람이다. 당대표가 됐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죽일 사람을 만들어놨죠. 이게 대중선동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중선동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대중선동술에서 되게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이 직접민주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깨어있는 시민들이란 말로 사람들의 정체성에 만족감을 줘요. 내가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심리를 준다고요. 그걸 종교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 얘네들이 파퓰리즘의 근간이 되는 그걸 직접민주주의를 파퓰리즘으로 뒤틀어 버리거든요. 주권자라는 말 자체를 어마어마한 의미로 올려치기를 해줘요. 당신들이 주권자입니다. 막 이렇게 대중들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지점,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중심을 자기 집단에 두게 됐을 때 그때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그리고 자존감 신탁을 받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신탁 이렇게 맡기듯이요. 자존감 신탁을 받는다고요. 이 종교 집단하고 정치 집단이 그들이 그렇게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게 자존감 신탁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 신탁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영혼의 구원과 세속적 영광을 구현하는 구세주 이 사람을 따르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래서 맨날 정은이가 그러잖아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 영광이 있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글로리라는 게 파시즘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로마의 영광 그러면서 글로리라는 말이 파시즘 이런 거의 전체 집단성에 구원, 셀베이션, 뭐 구원, 영광, 글로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올려치고 하고 그 자존감을 신탁을 받는 작업을 칩니다. 이거는 정치 세뇌술 그리고 정치 그 전체주의라는 걸 조금 공부하고 이들이 어떻게 인간을 조직하느냐를 보다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광기라고 부릅니다. 광기라고 불러요. 광기. 인간이 광기. 여기서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건 여러분 뭐를 극복한 자유냐면 우상과 신앙을 넘어서 개인을 발견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주의의 반대는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중요하다. 그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면 쟤네들은 그 개인을 자꾸 셀피시로 얘기하는데 자유주의의 우리의 개인은 자유의 상징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우상과 신앙을 넘어 개인을 발견하는 거, 개인의 발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주의는 개인을 멸절시킵니다. 개인을 어떻게 보냐면 쟤네들 맨날 하는 거 보세요. 개인은 소외된 존재다. 소외, 착취, 구조와 운명의 속박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주의는 개인을 파편화시키고 인간의 가능성, 도전의식, 이성 이런 것들을 몰가치로 만들어버리고 오로지 자기네 집단에 소속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간을 세뇌시킨다고요. 그 세뇌가 인간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가까워요.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요. 임금 보고 살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보고 살았고 항상 이렇게 우상을 바라보고 신이나 영웅을 바라보고 살아봤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도전의식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피지배자가 그걸 가지게 되면 얼마나 다스리기 힘든데 그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줘요. 항상 지배자들은 인간에게 개인, 너의 가능성, 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절대로 넌 말 들어야 된다. 네 운명은 정해져 있어. 깝치지 마. 이게 지도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죠. 개인과 전체 이 싸움에서 이 개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걸 제도화한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는 항상 종교, 이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성을 박탈하고 우상과 몰이성에 귀하게 만들거든요. 인간의 이 자존감을. 자,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술책이 딱 전형적인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정청래 오늘 뭐 했어?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해라. 원내대표 후보들 이재명에 대해서 충성맹세하라. 거의 그런 급으로 오늘 나왔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개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게 정말 항상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간섭, 개성에 대한 존중도 낮고 자결이라는 건 셀프 디시전 스스로 결정하는 그것도 너가 결정한 거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결정한 거지라는 그 무거움 그런 거 없이 자꾸 부모가 자식한테 뭐한테 나는 너한테 간섭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그게 권력 의지거든요.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거는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됐건 회사에서 됐건 이런 권력 관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개인에 대한 존중이 되게 낮은 사회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우리의 습속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개인주의에 대한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도 자결의 무거움도 없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오로지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반공이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여기고 반공을 이데올로기한 언어의 집단 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개인 그리고 이성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 가치 정향을 제대로 맺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오고 나니 그러니 이런 전체주의 세력이 눈앞에서 난리를 쳐도 이건 전체주의고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투사, 결사 그리고 사회에 이런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작동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진영 논리로 돼서 이쪽 진영은 이쪽 우상, 저쪽 진영은 저쪽 우상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지금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커먼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커먼 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중산층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 인간을 중심으로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사태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사가 돼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저 광기의 컬트 세력과 싸워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